어,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구글하고 야후가 있었을 때, 이 구글에 대해서 ROI의 관점에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구글이 그 당시에 이 검색하고 검색 기술에 하고 그 관련된 곳에 이제 막대한 자본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OI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없었어요. 거의 이제 ROI에 대한 그 논쟁에 있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야후는 먼저 나왔다 보니까 좀그 지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가 전혀 없었고, 그냥 보수적인 그 지출 방식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야후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그러니까 야후에 먼저 나왔다 보니까 콘텐츠가 거기 전부가 있잖아요. 구글은 아시다시피 첫 페이지가 빈 화면이잖아요. 검색 그 창 하나만 있고. 그렇죠. 근데 야후는 들어가면 한국식 네이버처럼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차이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컨텐츠 포탈로서의 어떤 지배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거 보다가 검색도 우리 쪽에서 할 거야 라고 이제 예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검색 관련 투자를 등한시했죠. 그 당시 이제 그 투자자의 회의론 중에 블랙락이 가장 회의적이었습니다. 구글 전략에. 야후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회의적으로 어떤 레포트도 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구글의 그 막대한 자본 지출이 무모하고 불필요한 지출이라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에 이제 의구심을 가졌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어, 예, 구글이 그냥 점령을 했죠. 그죠? 야후는 이제 거의 재팬 야후 빼고는 그 야후는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포털로서 거의. 그렇죠. 근데 왜 그 구글이 살아남았냐? 그 회의론자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이 그로스 마진하고 기업 마진, 그 컨트리뷰션 마진이 매우 높았어요. 얘네들이. 그 밑에 단은 투자를 하니까 밑에 단에는 수익이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윗부분에, 그러니까 탑 라인에서는 마진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지출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OI가 즉각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본 지출을 흡수할 수 있었다. 요거를 이제 놓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어떤 한 기업의 수장은 뭔가 단기적인 어떤 뭐 그 실적에 이렇게 매이거나 특히 창업자는 그런 게 잘 없죠. 만약 뭐 월급 CEO가 이제 월급쟁이면은 단기적인 그런 수익에 막 매진하겠지만 이런 스타트업부터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단기 성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자기 비전을 달성할 때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 이 장기 ROI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공격적인 자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 검색 시장 점유율도 높이면서 이 수익성의 그 엄청난 성장을 뒷받침했던 이 인프라 구축까지 해냄으로 인해서 야후가 만약에 같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야후는 안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갔죠. 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 당시 이제 AOL이 망하긴 했지만 AOL하고 파트너십 통해서 더 강하게 올라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단기적인 그 ROI에 대한 명확성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회의론이 또 존재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봤을 때 혁신적인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전략적 투자가 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강력하다는 걸 또 전제로 깔고 그러면서도 마진, 소위 말한 탑 마진, 유익 부분이 높으면은 장기로 갔을 때 상당한 수익을 그 가져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에,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큰 흐름의 어떤 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앞서 그 당시가 이제 인터넷 닷컴 버블 혁명이잖아요. 2000년 초반에.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혁명이 있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모바일이,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나올 때는 버블이 없었어요. 버블 이야기가. 근데 인터넷 때는 버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버블이 없어서 2008년도에는 그 당시는 이제 그 뭐가 있었냐? 우리가 아는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음, 이후로 이제 그 금리를 확 제로 금리로 낮추면서 유동성을 막 퍼부으면서 거기에 합쳐서 모바일이 이제 나오면서 네, 버블 붕괴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인터넷 때는 이 당시는 이제 이게 기술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치를 가져오기에는 이게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터진 이유가 그러니까 이 결과를 내기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 터지고 다시 간 겁니다. 근데 모바일은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인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어서 그 위에 모바일이 쌓이고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모바일로 이어지는 온라인 사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는 과정에 인터넷은 인류가 처음 접하는 거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사회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기간이 너무 길었죠. 그런데 모바일은 또 그런 쪽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럼 AI는 아예 모르는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버블 논란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고 다음은 AI 영향에 대해서 클라나나라는 그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CEO의 이야기인데 이 회사가 이 AI 어시스턴트를 써보니까 지금 700명 직원이 업무 수행하는데 이 11분 만에 해결되는 건데 700명이 평균 해결 시간이 11분짜리가 한 2분으로 줄었대요. AI 어시스턴트를 써서 그리고 이렇게 11분 걸릴 걸 2분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객 만족도가 AI 어시스턴트나 인간 상담원과 동일하다 했다. 뭐 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어시스턴트니까 도우미 역할이죠. 상품을 찾거나 어떤 뭐 쇼핑 도우미로서요. 그런 시간 비용 절약시키려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이 AI가 수익성 면에 있어서 절대 뭐 수익성을 이렇게 뭐 수익성에 의구심을 품을 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는 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뭔가 그 AI가 도움을 준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 어, 최근 이제 반도체 안 좋았다고 오늘 뭐 좀 반등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디램 쪽도 좀 변화가 있죠. 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서버 디램입니다. 여기 이제 이 디램이 과거에는 그 CPU에 붙어서 이제 작업 보조용으로 쓰였다면은 그 AI LLM 때는 이게 모든 걸 이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이 모델이. 그러니까 메모리가 여러 부분, 그러니까 CPU도 갖다 해줘야 되고 GPU도 해줘야 되고 여러 부분을 이제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전체 그 칩에 가깝게 붙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보니 하이닉스는 올 하반기에 이 CXL,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2.0, 요게 이제 CXL 기술인데, 요거를 DDR5 기반으로 해서 96기가, 128기가 메모리 제품을 상용화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에 이만큼의 메모리가 들어가고, 그 옆에 또 뭐 HBM 붙고 막 이러면은 엄청 빨라지고 이제 속도뿐만 아니라 밴드와이스도 넓어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여기 또 256기가짜리 CXL 2.0 기반 뭐 요걸 양산한다고 하니까 하반기 가면 또 이 부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CXL은 앞서 CPU나 GPU, 메모리 모든 그 통신을 하기 위한 인터커넥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 메모리 모듈에다가 이 CXL을 사용하면은 용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데다가
상당히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죠.